회피형과 이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큰 다툼도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없었죠. 그저 어느 날 상대의 마음이 나보다 먼저 식어버렸다는 걸 느낀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웃었었고 나는 그 미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이미 감정을 접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언제나 먼저 멀어지는 쪽은 말을 아낍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떠난 뒤에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락은 끊겼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은 언제나 서로를 잃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잃는 것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자신을 잃어버렸는가의 이야기입니다. 회피형을 사랑한 사람은 상대의 불안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을 표현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게 사랑의 역설이자 회피형을 사랑한 사람이 겪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상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졌던 감정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회피형을 사랑한 사람의 감정 회복 7단계. 이 영상은 그 여정을 안내합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당신은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든 그 사랑을 놓아주든 이번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의 끝엔 단단한 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주해주세요. 1단계 현실 부정. 이별 직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혼란입니다. 머릿속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사실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련이 아니라 뇌가 관계의 단절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사람의 뇌는 안정된 관계를 안전지대로 인식합니다. 그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면 신체는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당신이 잃은 건 단지 사랑이 아니라 몸이 의지하던 정서적 안전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당신은 자꾸만 연락이 올 것 같고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실이 아직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완충작용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끝이야. 그래도 다시 연락 오겠지. 아니야, 진짜 끝났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 반복은 괴롭지만 그만큼 마음이 정리 중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서서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그 사람을 숨막히게 했던 걸까? 조금만 덜 사랑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건 잘못된 방향의 반성이 아닙니다.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를 찾습니다. 그래야 다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당신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회피형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고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 거리 두기를 선택합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가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온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이 시기엔 무엇을 해도 감정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머릿속 대화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건 퇴행이 아니라 정리의 전조입니다. 감정이 가장 거세게 출렁일 때 그건 이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고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단계죠.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억누르거나 잊으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관찰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화하는 힘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시기를 견디면 감정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그 사람을 향하던 에너지가 이제 왜라는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부터 감정은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상입니다. 2단계 감정의 저항.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감정은 서서히 저항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분노가 밀려옵니다.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마음 한구석이 타는 듯 답답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왜 나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감정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유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니까요. 이별은 감정의 통제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실을 이해 가능한 사건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회피형이었으니까. 나는 너무 감정적이었으니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이건 모두 감정의 저항이 만들어낸 심리적 합리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지금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감정의 핵심은 이해가 아니라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화내는 내가 이상한 걸까? 이건 미련일 뿐이야. 그만해야지. 하지만 분노는 치유의 첫 징후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화조차 낼 힘이 없습니다. 분노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밖으로 향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별 후의 분노는 종종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차분했더라면, 내가 감정 조절을 잘했더라면, 내가 덜 사랑했더라면. 이건 감정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감정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낄 공간이 없을 때 그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 시기의 회피형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고 무표정하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반면 불안형인 당신은 그 불안을 감지하고 그걸 거절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감정의 엇갈림이 이별의 진짜 상처를 만듭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피하고 당신은 감정을 붙잡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으로 같은 불안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분노를 억누르지 않는 겁니다. 억누른 분노는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자책, 무기력, 불면, 반복적인 회상 모두 억제된 감정의 부산물입니다. 분노는 외면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나를 이해할 차례다. 이 말이 스스로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감정은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감정의 저항 단계는 괴롭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 감정에 묶여 삽니다. 하지만 감정을 끝까지 느끼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별을 견디는 힘은 감정을 이겨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게 두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진짜 슬픔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3단계 감정의 붕괴. 이별의 현실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동안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것들이 이젠 감정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시작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가슴은 텅 비어 있는데 머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정서적 붕괴의 단계, 즉 감정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버티던 힘이 사라지고 이젠 모든 게 의미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봐도 이제는 울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텅 빈 느낌, 이게 끝이구나 하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너무 강하면 뇌가 그 감정을 스스로 꺼버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종종 아무렇지 않다는 착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회피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하거나 누군가와 빠르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관계로 감정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치유가 아니라 감정의 지연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도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채움이 아니라 정화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붕괴는 파괴가 아닙니다. 감정이 진짜 자리를 찾기 위한 재정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의 해독입니다. 눈물은 감정을 밖으로 배출하는 생리적 통로입니다. 이 시기의 울음은 과거에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진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텼을까? 왜 그 사람의 행복보다 내 감정을 숨겼을까? 왜 나를 돌보는 일에는 항상 서툴렀을까? 이 질문들이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질문이 자기 회복의 문을 엽니다. 이별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던 나를 잃은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잃어버린 자신을 애도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붕괴는 종종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대로 평생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을 잊는 게 가능하긴 할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감정을 잊는 존재가 아니라 소화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의 통증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전조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는 것.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선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4단계 정화의 시간. 이별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조용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섭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게 무심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사람은 감정을 밀어낼 때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회복의 전조입니다. 감정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당신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듣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엔 모든 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시선이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잊은 게 아닙니다. 감정이 현재로 복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왜? 라는 질문이 이제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대신 이제 나는 나를 돌봐야겠다. 이제 나는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감정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을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의 방어로 이해합니다. 당신의 불안을 집착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감정을 정확히 보는 성숙한 이해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수용입니다. 과거를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감정의 목적이 붙잡는 것에서 놓아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매여있던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정이 정화된다는 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별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킨 경험으로 남습니다. 정화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자기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제야 당신은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괜찮아. 이젠 나를 돌볼 차례야. 5단계 자기 회복의 시작.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젠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심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진정된다는 건 상대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나를 향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감정에 맞춰 자신을 조정합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달래주고 기분이 나쁘면 눈치를 보고 마음이 다치면 더 다가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 신호를 놓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 잃어버린 감정 신호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기분이 괜찮은 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날, 조용히 혼자 걷고 싶은 날, 그 모든 게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씩 내가 나로 존재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한 하루 속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잊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안정된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과거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변화는 자기 연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아팠던 거야.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통합하는 힘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나를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사랑이 끝났다는 건 감정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별은 사랑을 새로운 형태로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는 자신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 공기가 예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에 닿습니다. 이젠 감정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이 감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는 일상으로 회복하세요. 몸을 돌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을 돌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배우고 배움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완벽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별은 여전히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제 감정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에 두었던 마음이 이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감정은 이해로 바뀌고 그 이해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게 다음 단계, 감정의 재해석입니다. 6단계 감정의 재해석.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이해로 바뀐 겁니다. 감정을 재해석한다는 건 그 관계의 의미를 새로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왜 떠났을까? 에서 그 사랑은 내게 무엇을 남겼을까? 로 질문이 바뀌는 시점이죠. 사람은 관계를 통해 배우고 이별을 통해 이해합니다. 처음엔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유 없이 멀어지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회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회피를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불안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의 끝에서만 가질 수 있는 시선입니다. 감정을 재해석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계기였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감정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타이밍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는 걸. 누군가는 감정 앞에서 도망치고 누군가는 감정 속에서 버텨냅니다. 그 두 방식이 충돌할 때 이별은 일어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다름을 배운 경험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이해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배웠다로 문장이 바뀝니다. 그건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재해석한다는 건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정확히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일을 통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관계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시간으로 기억할 겁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기억 속의 한 장면으로 자리합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당신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정의 재해석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의 해석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음 단계 새로운 감정의 계절로 이어집니다. 7단계 새로운 감정의 계절.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천천히 하나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제 그 기억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때 진심이었던 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춰보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 관계가 끝나면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안했고 어떤 말에 상처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원했는지를 알게 되었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잃는 대신 사랑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음은 고요합니다. 분노도 눈물도 미련도 이젠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도 당신의 아픔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가던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길을 걷다 웃음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의 눈빛에 설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의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상처받고 이별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겪었지만 그 상처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별이 당신에게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정의 진짜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감정에도 순환이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별이 끝나야 새로운 감정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만큼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